소목에서 귀를 굳힐 때 단단하고 견실하게 굳히는 행마가 바로 나를자 굳힘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나를자 굳힘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인 요즘에는 잘 두지 않는데요. 이 나를자 굳힘을 두었을 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일단 이 나를자 굳힘은 아주 견실하게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은 약간 뒷맛이 나쁜 허술한 두 칸이나 눈목자를 추천해요. 그래서 나를자 굳힘을 두게 되면 물론 단단하지만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승률은 정확하게 1.6%가량 떨어져요. 그리고 이 나를자 굳힘을 이제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프로들 대국에서 이 어깨를 짚어가는 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행마가 아주 유력한데요. 그러면 흙으로는 어느 한 곳을 밀어서 받고 싶은데 아마 과거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초반에 때이르게 어깨를 짚어가는 행마가 3선에 이게 밀어가는 자리를 허용하면서 실리로는 약간 해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밀어가면요. 백이 좌측으로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붙여가는 수가 아주 유력하게 됩니다. 붙였을 때 흙은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만약 젖혀서 반발을 하게 되면 따라 젖히는 수가 아주 유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끊는다면 나오게 되고요. 막아서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어깨 짚어둔 교환을 이용해서 단수를 먼저 한번 치고요. 또 귀의 선수 교환인 이 단수를 한번 칩니다. 귀에서 살려주는 곳은 너무 크게 살아서 흙이 망했죠. 흙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 도처에 찔러가는 약점 그리고 2점 축으로 잡는 약점 등이 남아있어서 흙도 바빠집니다. 단수를 쳐서 이 석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문으로 쉬어가는 거예요. 이 빠져나오면 흙도 약점이 생겨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서 두게 되면 백이 이미 돌은 버리면서 두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형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승률 알아보니까요. 68% 정도네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젖혔을 때 따라 젖히게 되면 결국은 이어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 쪽으로 늘더라도 한 번 더 귀 쪽으로 젖혀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수를 쳐서 끊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또 이렇게 2점이 이 어깨 짚어둔 교환으로서 끊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흙이 곤란합니다. 백의 승률이 77% 정도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로 당했거든요. 백이 두턴 외세를 가져가서 백의 승률이 62%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일단 백은 그 잽을 날리면서 흙 모양을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를 두었기 때문에 이미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56% 정도. 가볍게 발빠르게 대수점을 차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흙 모양을 제한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들이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돌이에요. 흙 모양이 좀 작아졌죠. 그런 의미에서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밀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밀어가면요. 여기서도 의외로 바로 따라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빼고 큰 곳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깨 짚어둔 교환이 일종의 응수타진인데요. 추후에 흙이 변을 벌려서 키웠을 때는 한 칸을 띄어만 두더라도 세력을 쉽게 이제 삭감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만약 백돌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백돌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실리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막아가면서 상대돌을 압박하면서 또 귀에서의 안정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 짚어둔 교환 자체로 그러니까 응수타진인데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붙여서 이득을 우변 쪽에서 득을 볼 수가 있는 형태고 만약 위로 늘어서 받아준다면 일단 손을 빼고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두었을 때 추후에 막아서 둘 수도 있고 또는 뛰어서 둘 수도 있고 때로는 늘어서 둘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남겨만 두더라도
이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깨 짚어가는 수가 일종의 응수타진이자 잽이자 또 흑마형을 축소시키는 좋은 흑마예요. 나를자에는 어깨를 짚어보세요. 그럼 흑으로서의 최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지금 어깨 짚어가는 수는 너무나 이른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흑도 여기서는 선수를 잡아서 손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을 빼고 두었을 때 큰 곳을 가게 되는데 백도 결국은 막아서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좌상 쪽에 흑돌이 놓여 있어서 백이 세력을 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석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되면 백이 이미 약간 손해이거든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흑이 53% 정도입니다. 흑이 발이 빨라요. 그래서 보통 이 어깨 짚어가는 수는 약간은 보류를 하고 바로 두는 것보다는 일단 3-3을 파거나 해서 큰 곳을 먼저 가고 추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두어간다면 선수를 잡아서 손을 뺐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마예요. 배석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열린 소목에서 상대돌이 이제 반대편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걸쳐가고 받아주고 두어가는 포석 많이 두는데요. 이때 어깨를 짚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이런 포석 저도 100으로 참 많이 두었었는데 어깨를 짚어가면 손을 뺐을 시에 막아서 들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측에 우군이 놓여있기 때문에 하변의 발전성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흑이 보통은 받아줍니다. 받아주거나, 이렇게 받아주거나, 그럼 백은 가볍게 변 쪽으로 벌려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깨 짚어가는 행마는 굉장히 좋은 행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처음 강좌에서 시작했을 때 보여드린 형태에서는 바로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이 막는 수가 통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아마 애호가분들 두시기에는 어깨를 짚어가면 거의 대부분 바로 받아두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붙여가는 행마를 통해서 늘어만 줘도 자체로 당했고요. 아래편을 젖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편을 젖히게 되면 역시 또 반대편을 젖혀갑니다. 반대편을 젖혀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뚫리는 형태가 되면서 흑이 망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자체로도 좀 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 형태예요. 이 선을 늘게 되면 실리로는 득이겠지만 중앙 세력에서는 두터움을 좀 중시 여기는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손해겠죠?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106대4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초반전에 상대방이 어깨를 짚어왔을 때는 손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 상대방이 받아준다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가볍게 잽을 날리고 역시 가볍게 두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상대방이 실전에서 나를자로 굳혀온다면 어깨 짚어가는 행마 꼭 한번 두어보세요. 받아주었을 때 손을 빼고 두시는 거고요. 세력을 견제할 때는 한 칸으로 뛰어서, 또 실리로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이 놓여 있을 때는 막아가는 행마가 유력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은 이러한 이용 수단들 때문에 이렇게 나를자 굳힘에 짚어가는 수 때문에 이렇게 나를자 굳히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자 굳힘보다는 실전에서는 눈목자나 또는 두 칸으로 굳혀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나를자로 굳혔을 때 어깨를 짚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